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우세. 자, 미국에서는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채권을 샀던 이유는 금리가 고점 찍은 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금리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채권을 많이들 샀는데요.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어서 만약에 내년까지도 금리 하락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 작년 10월에 찍었던 고점 있죠. 거기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만약에 그 언론에서 막 얘기했을 때처럼 지금이 채권 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기리스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맞아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그때 채권을 샀다면 조금은 물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채권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최저점을 잡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작년 10월 수익률 거기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좀 기회를 잡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채권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올 겨울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이걸 보면은 채권을 사고 싶으실 텐데요. 버핏도 지금 채권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태풍 카눈 조심. 카눈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향은 우리나라에 내일부터 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목요일은 전국이 하루 종일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야외 작업할 때 꼭꼭꼭 조심하시고, 혹시나 물이 차는 곳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등등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아서 태풍 관련주 이런 것들에게 눈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방망이를 당연히 짧게 잡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CFO 사임. 테슬라 CFO인 커크온이 지난주에 돌연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13년 전에 테슬라에 들어와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2인자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머스크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 인물이 물러나자 어제 장중에 4%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시 또 회복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와중에 격투기 약속이 잡혀있는 머스크가 MRI를 찍고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가 비싸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비싸졌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받기가 두려운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무려 28.5원이나 인상이 되었으며, 작년이랑 만약에 비슷한 전력을 사용한다면 요금은 50% 내외에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이렇게 전기요금 자체가 비싼 상황이 몇 년 동안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전자제품을 살 때 우리가 솔직히 에너지 등급은 잘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1등급을 조금 보는 그러한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1등급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전기요금 자체가 비싸니까 손익분기점이 예전에는 10년 하던 거 앞으로는 5년, 4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1등급을 사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초전도 저온화캐 검증돌이. 자, 오늘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 관련 소식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초전도 저온화캐가 LK99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아래 몇십 프로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떻게 검증을 하려나 봤더니 국내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검증위를 구성했으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 재연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어제는 급등 마감했고 오늘은 결국 급락 마감했는데 진짜 엄청난 테마주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기업들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듯,
그리고 오늘 또 그랬듯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가도 할 말이 없는 기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차별 테러에 이 주식이 오른다. 지난주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는 와중에 주식시장은 계속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안에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자 예방 혹은 대처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쓸 거다, 이러한 예상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올라나 봤더니 방검복 관련주인 웰크론, 진짜 보안 관련주인 S1, 이러한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 앞으로의 실적이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실적이 진짜 빠르게 좋아질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광고 주식이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다. 경기가 힘들어지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회사는 당연히 안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연말 특수까지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대표적인 광고회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기획 그리고 이노션. 그 중에 한 개인 제일기획,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둘 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하며, 그리고 이 와중에 기업들이 광고에 쓰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다음 달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광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연말 기대감 등이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처기릿이 이제 광고 관련 기업에는 몇 번 투자를 해봤었는데 진짜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배당주 투자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 기업은 5% 넘는 배당을 각각 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재택근무 생산성이 낮다는 결과. 코시국대 재택근무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야, 회사에서 이거 했으면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집에서 하니까 딱 2시간 만에 끝나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일하는 시간도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서 보니까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뚝뚝뚝 떨어져 이제는 사무실 근무보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자면 사무실보다 재택근무의 효율이 18% 정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봐도 전면 재택근무 vs 대면 근무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근무,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근무,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전면 재택근무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재택근무 해보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효율이 좋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게을러지는 걸 아마도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요식업의 방향이 확실히 바뀌었다. 과거 코로나 전 요식업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피크였습니다. 특히 8시부터 10시가 회식으로 인한 피벗 타임인데, 그런데 지금은 6시부터 8시가 피벗 타임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대는 어떤가 조금 줄었나 봤더니 아닙니다. 확실하게 좀 많이 준 걸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회식 문화는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점심 약속을 많이 잡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이하게도 영화관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은 평일은 저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저녁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오히려 낮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달앱을 다시 키는 이유. 사람들이 배달 앱을 떠났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싼 배달비였습니다. 딱 보니까 뭐 3,000원, 4,000원, 그리고 많게는 5,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굳이 이걸 시켜 먹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떠났던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이 많이 나왔는데 그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체 배달앱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면은 7월 기준 2,300만 명으로 6월보다 61만 명이 증가했고, 이는 작년 12월 수준이라고 하니까 꽤나 많이 회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달 어플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하는가 봤더니, 배민에서는 할인 쿠폰과 알뜰 배달 서비스, 요기요는 구독을 하면은 배달비가 무료인 서비스, 특히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 회원일 경우에는 배달 금액 10%를 할인해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4월부터는 4달 연속 월간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달비 부담을 완화시키니까 또다시 배달 어플에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유가 상승 소식. 한동안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것,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달 초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5.4달러로 6월 대비 10달러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겠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7일 기준 리터당 1687원으로 지난달 대비 110원이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경유는 130원이나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유류세 인하,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 끝이 나게 되는데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은 휘발유 가격이 200원이나 더 올라서 그러면은 1887원, 사실상 19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연말 되면은 또 인플레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우리는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유가 관련주는 어떤 게 있는지 계속 공부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다시 돌아왔다.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가 다시 IPO분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벌써 심사 청구를 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리의 서재는 작년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대어로 손꼽혔지만 기관수요 측에서 완전 폭망을 하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평가 논란을 벗어나고자 다이어트를 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했을지 나중에 나오면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밀리서재는 작년에 흑자 전환에 이미 성공하며 올해는 좋은 평가를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샘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관련 기업이죠. 한샘이 세계 분기 만에 깜짝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면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온 거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고 하며, 그렇다면 한샘이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가구에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랑 또 같이 가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게다가 앞으로는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취임한 신임 대표는 과거 경영난을 겪던 할리스 F&B 그리고 에이블 CNC 등에서 성과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샘의 구원투수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들도 가구 관련주를 한샘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너무나 뜨거운 미용 의료기기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이루다, 비올 이렇게 6개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6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이 무려 진짜 대박이죠. 31.9%로 어마어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가 이번에 정말 잘 나와서 10%를 겨우 넘겼는데 얘네는 그 3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미용 의료기기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산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며 진입장벽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를 가끔 공부할 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가 그런 일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처럼 갑자기 막 증시가 쭉 급락할 때 그때 꼭 잡아야 될 주식 중 하나가 미용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가격이 부담된다면은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 주식만큼은 꼭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꼭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20대의 주담대 연체율도 증가. 지난번에 20대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가 심각하다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주담대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이 취약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20대의 주담대 연체율이 몇일까요? 2분기 말 20대 연체율은 0.44%로 기린 이게 그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연령대는 0.2% 내외라고 합니다. 확실히 2배나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대한테 주담대가 나갈 때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5 9월 공개. 아이폰 15가 9월 12일에서 13일쯤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또 의아했습니다. 아니 공개한다는 보도가 아니라 전망이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힌데, 미국 이동통신사 파트너사들이 9월 13일에 주요 스마트폰 발표를 이유로 직원들 보고 휴가를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은 발표했고 그럼 남은 건 애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개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공개사는 대부분 화요일날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12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13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전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Z 5세대 역대 최다 사전 판매. 갈수록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갤럭시 폴더폰의 사전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기며 또다시 신기록을 썼습니다. 참고로 작년 4세대 때는 일주일간 97만 대를 팔았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평가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5세대까지 오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보완이 되어 판매량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